우리나라 언론에서 세계 최고라는 인천공항, 과연 진짜 현황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최고의 공항을 평가하고 결정할 때는 수많은 기준과 요소들이 있다. 누구는 공항 쇼핑 인프라를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누구는 환승의 편리함이나 시설, 규모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본다면 인천공항이 아직은 세계 최고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 일단 공항을 평가할 때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연간 승객수, 화물 운행량, 항공 연결성, 비행 빈도, 터미널 크기 등이 있고, 이러한 요소들은 공항의 효율성과 수용력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제공한다. 반면에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시 운항, 출입국 시간, 편의시설, 인프라, 시설 규모, 보안 안전 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공항의 평행성과 접근성에 대한 그림을 제공한다. 또한 최고의 공항으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로는 권위 있는 기관, 협회로부터의 수상 실적 등이 있다. 우선 먼저 질적인 측면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러한 요소들은 전반적으로 공항을 이용할 때의 만족도, 즉 고객 경험적인 측면이다. 공항을 이용하는데 여러 방면에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는지, 쇼핑은 편리하고 많은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는지, 공항에서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지 등의 전반적인 고객 만족을 봐야 한다. 질적인 측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공항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무엇일까? 바로 운송 능력이다. 짧은 시간 내에 사람과 물건을 효율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항의 운송 능력은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이다. 우리가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갈 때 배가 아닌 비행기를 운송수단으로 삼는 것은 짧고 귀한 여행 일정 간의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고, 그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공항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것을 중요시할 수 있지만, 쇼핑은 굳이 공항 면세점뿐만 아니라 여행지의 면세점에서도 할 수 있으며, 공항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의 면세 한도가 800불인 것을 생각하면 전체 여행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큰 이점이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운송 능력은 누구에게나,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며 공항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공항은 본질적인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보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데이터는 정시 운항률과 출입국 소요 시간이다. 정시 운항률은 OTP, On Time Performance라고 하는데, 공항에서 정시에 출발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 정시 운항률은 항공업계에서 핵심 성과 지표인 KPI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사실 항공업계에서 정시 운항률 기준은 15분으로 예정된 시각보다 15분 이내라면 정시 출발로 본다. 예를 들어서 오후 1시 일정인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가 1시 14분에 출발을 하면 정시 출발이라는 뜻이다. 물론 항공 운항의 특수성과 안전 보안 등을 고려한다 해도 승객들 입장에서는 말장난과 같은데, 버스나 지하철이 15분 동안 지연된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비행기 값은 수백 수천 배인데, 아무래도 한번 사고가 나면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확보를 위한 절차라고 기분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자. 다시 돌아 우리 인천공항의 정시 운항률은 약 82%로 전세계 266위를 차지하고 있다. 예정된 일정보다 15분 늦게 출발하는 비율이 약 18%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간 지표이기 때문에 코로나 발발 이전 시점인 자료를 보는 것이 정확하다. 2019년 1월 자료는 74.2%로 전세계 847위였다. 사실 정시 운항률은 규모가 작은 공항일수록 유리하다. 같은 기간 제주, 김포 공항의 경우 각각 82, 84%였다. 인천공항이 이용객 수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니냐 하기에는 인천공항보다 더 많은 비행수와 규모를 자랑하는 공항들과의 비교해서 좋지 못한 성적을 보면 그런 말이 쏙 들어간다. 하나의 예를 들면 2019년 1월 한 달 동안 인천공항보다 1.35배 많은 비행기를 이륙시킨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의 경우 92.8%로 정시 운항률 48위를 기록했다. 정시 운항률은 우리 인천공항이 각종 다른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도 다른 매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주 원인이다. 지연 사유가 여러 개 있다고 하지만 다른 공항도 비슷한 조건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보면 인천공항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그래도 인천공항이 마냥 비관적인 수치는 아닌 것이 중국의 상해, 푸동공항은 정시 운항률이 50%도 안 된다. 다음은 정시 운항률 하위권 공항 목록이고, 나중에 여행 갈 때 꼭 참고하여 귀중한 시간 세이브하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피하도록 하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출입국 시간이 있는데, 좁고 불편한 비행기에서 내려 마침내 도착했다는 마음에 들떠 있다가 기나긴 출입국 심사 행렬에 놀란 적이 있다면 충분히 공감이 될 것이다. 인천공항의 평균 출입국 시간은 40분 정도로 나쁘지 않은 수치지만 최고는 아니다. 상위 공항들을 보면 다음과 같고, 입국 시간이 약 20분대면 상위 공항으로 볼 수 있다.
하위권은 그야말로 헬 오브 헬인데 올랜도, 워싱턴, 하와이, 로스앤젤레스 평균값이 50분 정도며 평균 값 이변을 고려하면 심할 땐 2시간도 넘는다. 이 공항들은 기본적으로 비행기와 이용객들이 많아서 병목 현상, 일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서 지옥을 만들고 있다. 그것에 비해선 인천은 그나마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항의 본질적인 기능은 아니지만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국제공항협의회 ACI 에어포트 카운슬 인터내셔널에서 주관하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ASQ에서 12년 연속 수상했다. 다음은 스카이트랙스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고의 공항상 자료인데 인천공항은 무려 2번이나 수상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연도별 세계 최고 공항상 수상 국가 목록인데 싱가포르 창이 공항이 11번, 홍콩이 8번, 인천 2번, 도하 2번이다. 2022년 인천공항은 1위인 도하, 2위 하네다, 3위 창이, 4위 나리타를 이어서 5위를 차지했다. 또한 스카이트랙스에서는 공항의 품질을 별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현재 스카이트랙스에서 인정하는 5등급 허브 공항은 다음과 같다. 다른 경쟁 공항들에 비해서 확연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인천공항의 시설 인프라 그리고 서비스적인 측면은 못해도 상위 5위라고 보면 된다. 다음으로 공항을 평가할 때 중요한 양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연간 이용객 수, 화물 운행량, 항공 연결성, 비행 빈도, 터미널 크기 등이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공항의 본질적인 기능인 얼마나 많은 승객과 화물을 처리하는가에 연관되어 있다. 이 양적인 측면이 중요한 이유는 공항의 수입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항의 이용객 수와 화물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많은 항공사와 비행기들이 공항을 거쳐가게 되고 공항 이용 수수료, 터미널 임대료 등이 늘어나며 그로 인해 따라오는 위탁 수화물, 면세점 판매 수익, 광고 임대 수익 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용객이 크게 줄었고 결국에 큰 적자를 기록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지표는 공항 연결성인데 얼마나 많은 직항국과 도시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말한다. 특히나 이런 지표들은 공항의 직접적인 매출 그리고 운영 실적에 연관된다. 그렇다면 이런 양적인 측면의 실제 데이터로 본 인천공항은 과연 어떤 수준일까? 우선 2021년 연간 승객 수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 10위권에는 인구도 많고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독식이다. 이 숫자들은 코로나 영향으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30-40% 감소된 수치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일단 최상위 공항들의 평균 이용객 수는 1억 명이고 7천만 명이면 상위권 공항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 이전의 2019년 자료를 보면 애틀란타, 베이징, 로스앤젤레스, 두바이, 하네다 순으로 5위권을 형성하고 그 뒤를 이어 시카고, 런던, 상하이, 파리, 달라스 등의 주요 도시공항들이 10위권을 형성한다. 인천공항은 2019년 기준으로 7,120만 명으로 14위인데 코로나 여파로 이용객 수가 크게 줄었으며 2021년에는 95.5%가 줄어든 320만 명으로 줄었고 2022년까지도 회복을 못했다. 그래도 2005년 40위권에서 2010년 초반 30위권, 2010년 중반 20위권을 이어 2019년 14위권으로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물론 이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취항, 항공사, 도시, 국가 숫자가 확대되면서 공항의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달성했던 수치다. 만약 인천공항의 정시 운항률이 세계 최하위였다면 달성하지 못했을 순이다. 여기서 잠깐 코로나가 인천공항의 성장에 얼마나 재문을 뿌렸는지 보자. 다음은 한국 주요 공항인 인천, 제주, 김포공항의 연간 이용객 수 현황이다. 7천만 명이었던 인천공항이 코로나 영향으로 2021년에는 300만 명으로 줄었고 코로나로부터 회복을 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지만 1,700만 명으로 연간 이용객 수가 제주와 김포보다 떨어진 수치를 기록했다. 다시 돌아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화물량도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로 연간 화물량 5위권이다. 코로나가 있던 시기에는 오히려 연간 300만 톤이 넘는 화물을 취급했다. 아시아 공항으로는 홍콩과 상해에 이어 3위로 아시아 물류의 중요한 허브다. 하지만 1위인 홍콩은 인천에 비해 2배 가까운 화물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잡아야 하는데 현재 인천이 진행 중인 4단계 건설 산업이 완료되면 연간 화물 처리량이 630만 톤, 이용객 수 1억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더욱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용객 수와 화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항공 연결성도 증가되어야 하는데 항공 연결성, 에어 커넥티비티란 공항에서 얼마나 많은 직항국가, 도시, 항공사들이 정기적으로 취항을 하는지를 말한다. 항공 연결성은 코로나 여파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으로 많은 노선 축소가 있는 것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 현재 운행되는 해외 직항 도시와 국가가 많은 공항들의 순위는 다음과 같은데 상위권은 유럽의 국가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다. 이들은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인 연결성을 보자면 직항 국가 숫자를 더 염두하고 봐야 한다.
상위권 국가들은 80개 넘는 국가 250개 도시들과 직항이 연결되어 있으며 인천공항은 청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8개의 국가였지만 2023년 초 기준에는 49개 국가로 129개의 도시의 직항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는 약 20위권 정도의 순위다.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와 연결되어 있어 좋은 연결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전 세계적인 국가 경쟁력에서는 뒤처진다. 다음은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제공하는 항공 연결성 지수 점수인데 우리나라는 홍콩에 이어서 2019년 16위를 차지했다. 이 항공 연결성은 다른 공항과의 직항 연결 수뿐만 아니라 얼마나 주기적으로 비행하는지 비행 빈도를 고려하여 측정한 점수인데 경제, 관광, 무역 등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무역 국가인데 항공 연결성 점수가 높을수록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다고 여겨지고 화물 이동과 여행객들에게 무역 관광의 허브 공항으로 더욱 매력적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점수다. 이 항공 연결성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항 도시와 직항 국가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닌 운행 빈도수를 높여야 한다. 이 운행 빈도수 차이가 실제 이용객들에게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는 평상시 출퇴근 대중교통과 심야 대중교통 빈도를 생각하면 와닿을 것이다. 다른 세계 주요 도시 국가들을 보면 수도 주위 국제선으로 운용되는 허브 공항들의 수가 인천처럼 한 개가 아닌 2개 이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인천공항이 단일 공항으로서는 직항 도시 국가 숫자가 많음에도 타 국가에 비해서 항공 연결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또한 빈도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장거리 노선 예약을 할 때 직항이 아닌 다른 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이 많은 이유다. 정리하자면 이상적인 공항은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본질적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탁월한 고객 경험을 제공해서 경제 발전과 무역 성장에 도움을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항 운영이 질적, 양적 모든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우수해야 한다. 인천공항은 지금껏 서비스나 고객 만족 부분에서 매우 잘 수행해왔다. 하지만 양적인 측면과 정시 운항률 등 더 발전시켜야 하는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고라는 창양과 수식어는 겸손하지 못한 것이다. 인천공항이 2001년 공식 개항한 지 어느덧 22년 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항을 넘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공항이 되길 바라며 마친다.